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있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주택 이미지가 어때요? 무조건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주택은 어떤 사업이냐면 이 동네에 있는 구역들에서요 소유자 중심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자에 있는 땅들을 일단은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새 아파트 짓는데 집 없는 사람이거나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가지신 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첨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좀 자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땐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무조건 나쁘다고는 이제는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즉 뭐냐면 지주택도 뭡니까? 나름대로 법적인 안정성을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위험한 건 뭐냐면 사업 초기에 첫 번째 조합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지주택은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 확보 다 하고 이주하고 난 뒤 철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하기 직전에 보면은 조합원들 모집하는 게 있거든, 마지막에요. 그때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주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보다는 이제는 이주 철거하고 착공 들어갔을 때 그런 물건이 나온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물건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에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경기도 지역에는 이런 안정된 뭡니까? 지주택도 간혹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 주도형 개발 사업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나실 거예요. 알박기 있죠, 알박기. 이제 한 20년 전에 알박기라는 게 뭐냐면 이 동네를 전체를 다 민간 시행자가 다 사가지고 새 아파트 지어가지고 전체를 분양하는 거를 민간 그 개발 사업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알박기란 말이 거의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 구법에 있을 때는 이 동네 전체 주민의 100%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즉 땅을 매수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택법이 완화가 돼서 95%만 소유권 확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집을 강제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민간 주도형 개발 사업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어딘가 아십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옛날에 사라진 사업 형태인데 다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울산이죠, 울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재개발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대체 사업으로 지역 주택조합을 넣으니까 애들이 마성만 피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 같은 경우는 다른 강력시에 비해서 5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발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민간 주도형 매입 사업을 제일 많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울산의 기본 계획이 나온 거 보니까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해제시키고 있어요. 그 해제시킨 곳이 뭐라 할까요?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작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역이 입지가 좋냐 사업성이 좋냐 이거 분석하시면 뭡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면 돈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흐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울산에 있죠. 울산 B-08, 중국 B-05, 04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이후에 울산 남부에 있는 옥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성아파트 많이 올랐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 투자는 뭐냐면 울산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울산 도성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랐지만은 이거 말 그대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 그런데 지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울산의 남구 옥동 쪽에 재미난 현상이 발생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문수로 아이파 거는 일단 체크해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번이 울산 C-03 C-03은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가면 가격 올라서 물건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 포인트는 C-03 아니에요. 흐름을 잘 보세요. 지금 울산의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방 대세장이라 해서 청주 갔다가 안 되니까 거제도까지 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시기에는 부산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울산을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C-03을 보는 것보다 뭡니까?
울산 남구 B-공사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C-03은 지금 뭡니까? S5일 몇 사택을 매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울산 도성 아파트도 보니까요. 1억 7천, 8천까지 찍었다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뭡니까? 1억 8천 5백, 9천까지 계속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9월 달에 도성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고 울산의 도성 아파트 최고 단점이 뭐였냐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만 있는데 그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안반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용도 지역이 2종이잖아요, 2종. 즉, 용적률 220개밖에 안 주는데 3종으로 바뀌게 되면 240개, 50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 상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울산의 도성 아파트가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데는 뭐냐면 울산 남구 B-공사구역인데 여기는요,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재추진을 하려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내가 왜 공사를 말씀드리냐면 울산에 돈 번 사람들이 지금 부산 투자한다고 잠깐 내려왔잖아요. 그 약간 주춤하고 울산에는 도성 아파트와 C-공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B-공사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사업을 재추진한다 했을 때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곳이 C-03이 아니고요. B-공사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비업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정비업체가 이 사무실 준비하고 세팅하는 비용을 못 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회사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들어가려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제가 어디입니까? 인천에 있는 숭이 5구역을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숭이 5구역은 투자 금액이 2,500밖에 안 들어가지고 3,000밖에 안 돼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근데 과감하게 그 현장을 제가 버리고 왔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가격의 탄력성이에요. 숭이 5는요.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지만은 사업구역의 전체를 봤을 때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택을 들어가겠습니까? 빌라를 들어가겠습니까? 빌라 들어가는데 거기는 빌라의 비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즉 빌라가 낮으니까 거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울산 남구 B-공사를 갔다 온 순간 놀란 게 뭐냐면 30개, 50개짜리 맨션들도 많고요. 중간중간마다 5층하고 7층짜리 집합 건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볼 때는 입지하고 사업성을 볼라 하지 마시고 뭘 보냐면 전체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뭔가 돈의 흐름인데 사람들은 지금 부산에 왔지만 지금 울산이 B-공사가 물건 없겠지만 좀 조용하거든요. 이럴 때 가서 어떻게든 물건을 잡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실익이 있는 지금 현재 투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많은 곳은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탄력 올라가는 게 큰 거죠. 그리고 C-03 이런 친구들 때문에 가격도 받쳐주기 때문에 공사 부분은 반드시 한번 보셨으면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울산 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한 개 하고 나머지 뒤에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볼게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체를 뭐라 합니까? 시행사 또는 시행자라고 하잖아요. 이 재개발 사업 주체의 시행사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재개발 조합이겠죠. 그런데 이 조합은요, 다른 조합하고 달라가지고 특수성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시행사인 조합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처럼 조합을 대신해가지고 전문적인 뭡니까? 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업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시공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조합에 보게 되면은 항상 뭡니까?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짓는데 제가 봤을 때 핵심적인 인물은 딱 누구냐면 조합장님, 그리고 정비업체, 시공사, 그리고 설계업체예요. 이 4명만 있으면 아파트를 다 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합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서 업체들이 나오는 정보 있죠. 거기서 제일 빠른 정보가 뭐냐면 정비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한테 잘 모르시는 조합장님한테 저희들이 뭐냐면 시나리오를 적어주면서 조합장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합장님 좀 기분 좋아가지고 말 잘못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버하게 되면 저희들 뭐랍니까? 회의 끝나고
조합장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딱 잘라요. 시나리오를 읽으세요라고 할 만큼 저희 정비업체가 손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요, 잘 보시면 정비업체는 초기 매수 타이밍 할 때는 정보가 정말 좋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울산의 중구의 B-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받고 분양 신청까지 하고 난 뒤에 중단됐잖아요.